여기 표시된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아래쪽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네, 오른쪽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오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송중기 씨 모시고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중기 씨 이따 단체 컷 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영서 씨 모시고 단독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측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홍사빈 씨, 송중기 씨 다시 모시고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세 분 함께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감독님 모시고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예, 조금 더 밀착하셔서, 네. 네, 가운데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 보시면서 화이팅 포즈로 마지막 촬영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훈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드리고요.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하시고 퇴장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화란을 깐 영화제에 이어서 국내에서는 또 첫 선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한 말씀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란 연출한 김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배우분들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배우님들과 스태프분들께서 정말 고생해서 함께 만드는 영화고요. 개봉을 앞두고 이게 정말 벌써 이제 언론 배급 시사회까지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 관람해 주시고 이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란에서 김현규 역할 맡은 홍사빈이라고 합니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화란에서 치관 역할을 맡은 배우 송중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께서 오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 기간도 있었고 지난 영화가 또 다른 플랫폼에서 공개되면서 이렇게 극장에서 기자분들께 인사드리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구남도라는 영화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의미 있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영화고요.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란에서 하얀 역할 맡은 김형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저는 연기자로 인사드리는 거라서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그럼 기자님들의 질문 받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중앙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고요. 오늘 강렬한 연기 잘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요. 이 부분을 사실 뭐 관객의 해석으로 남겨줄 부분이기도 한 것 같기는 한데 저 역시 관객으로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게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쯤에 이제 못으로 영규가 치건을 이제 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이제 치건이 이제 영규가 이제 멈췄는데 다시 찌르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요. 이때 일단 송중기 배우님하고 이제 홍서연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정으로 일단 연기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감독님께서는 이 부분을 연출하신 의도가 뭔지니까 이게 되게 좀 애매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감독님의 연출 의도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건의 입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이 뒤섞여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마디로 이제 정의해서 언어로 얘기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어떤 근본적인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감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치건이가 사실 오히려 연규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벗어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그 어린 시절에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살아난 그 이후부터는 사실 중범의 어떤 도구로서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아주 극심한 피로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그런 연규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오랜 시간 이제 눌러놨던 그런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어떤 감정이 그 순간에 터져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연규가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치건의 입장에서 사실 이 모든 것의 근원엔 내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면 찍을 때 정말 저희가 춘천에서 촬영을 했는데 사빈 씨하고 감독님하고 우리 제작진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던 장면이에요. 기자님 질문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장면이라서 개인적으로 제가 맡았던 치건 캐릭터 입장에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연규의 손을 잡고 제가 제 목적으로 끌어당기죠. 그 행동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제 대본에 비겁하다라고 써놨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규를 도와주려고 손을 뻗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된 건지 그 친구의 인생을 더 망친 건지 이게 헷갈려서 촬영하는 동안 정말 계속 답답해하면서 마음이 힘들어하면서 찍었었는데 어른 입장에서 아이를 공경에 빠뜨렸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저는 마지막으로 비겁하게 자기 혼자 이렇게 떠나는 느낌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치건이한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좀 비겁한 놈인 것 같아요. 예, 어른으로서 아이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지점을 감독님께서 피로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홍사빈 씨께도 같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일단은 감독님과 선배님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계속 듣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히려 치건이 그런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한 게 놓아준다라는 표현을 쓰셨듯이 저 역시 놓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보내기 싫은 되게 양가적인 마음이 들었던 장면이라서 연기할 때도 그 모습이 담겼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중앙 쪽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경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일단 먼저 영화 잘 봤고요. 김영서 배우님이랑 김창훈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김영서 배우님은 평소에도 사실 워낙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자주 보고 하는데, 그 앨범 전체를 스토리텔링해서 되게 뮤직비디오를 재밌게 찍으시고 그 안에서 평소에 연기력도 많이 입증을 하셨어가지고 사실 오늘 연기 보면서 그렇게 잘하는 거에 대해서 놀랍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까지는 좀 나쁜 년 뮤직비디오나 그런 거에서 좀 어두운 이미지만 보여줬다면 좀 하얀 역이라는 사실 이름이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어쩌면 되게 강해 보이는데 속은 되게 여린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을 좀 소화한 데 있어서 이전에 맡았던 역할보다는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창훈 감독님은 사실 솔직히 영화 보면서 말하자면 누아르긴 하지만 누아르가 주는 긴장감에는 대사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 좀 등장인물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뭔가 대사를 많이 안 넣으신 부분, 그러니까 그 배우들의 연기에 좀 연기 호흡에 더 집중해서 씬들을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 이제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 영화는 말로써 뭔가 이 인물들의 감정을 전달하기보다는 그들의 몸과 어떤 눈빛이나 어떤 그런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서로의 이제 감정을 전달을 하는 이야기다. 몸과 몸이 부딪히고 그렇게 뒤섞여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이 대사보다는 이 인물들의 표정이나 눈짓, 그런 제스처 하나하나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앨범을 만들 때는 어떤 저 또한 한 명의 연출자로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화자였던 것 같고요. 이번 하얀 연기인 첫 연기 거의 도전이지만, 하얀은 정말 그 도화지의 감독님이 어떤 걸 그려주시는지, 같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가는지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일에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데일리안의 홍정선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여쭈고 싶은데요. 제가 영화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이제 이 동네라는 게 저희의 인생, 그러니까 태어나서 다시 죽기 전에는 벗어날 수 없는 퇴로 없는 어떤 그 시간에 어떤 인생에 갇힌 우리 인간을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낚싯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치건이나 연기처럼 다 낚싯대에 걸려있는 그런 굉장히 하여튼 그래서 묵직하면서도 비장하게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요. 그래서 그 상자 안에 든 낚시 바늘이 제 눈에는 어떤 탯줄처럼 보였습니다. 치건이 태어난 그 순간 혹시 이제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한 건지 하여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그 낚싯바늘 장면이랑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건네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영화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질문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최초에 이제 그 낚싯바늘을 넣었던 이유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치건이는 결국에 사실 연기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어느 순간 지금 연규가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어 가면서 결국 이제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완전히 이제 이 세계의 일부가 되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고는 이곳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 자체를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뒀다고 생각을 했어요. 버린 게 아니라 억눌려 놨었고 이제 상자 속의 낚싯바늘 자체도 그런 어떤 치건의 내면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했던 장치였고요. 또 한편으로 이 명안시에 이제 갇혀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명안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인상을 대변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측의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입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데뷔작으로 이제 칸까지 다녀오셨잖아요. 그 소감 듣고 싶고요. 그리고 송중기 배우님은 이제 노게런티 자처하신 것 때문에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화란이 어떤 의미에서 좀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이랑 이제 홍사빈 그리고 김영서 배우님께 궁금한 거는 이제 송중기 배우님께서 되게 좀 든든한 존재였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좀 어떤 분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칸 영화제 데뷔작으로 이렇게 칸 영화제까지 갔다 왔다는 사실이 정말 어린 시절부터 이제 늘 꿈만 꾸던 일이었고 칸 영화제라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굉장히 꿈 같고 얼떨떨하고 사실 아직까지도 이게 정말 벌어졌던 일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선배님과 이제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선배님으로서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빈 배우도 그렇고 형서 배우도 그렇고 다 신인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이런 신인들끼리 모여서 작업을 할 때 선배님께서 정말 중심이 되어서 저희가 정말 이 작업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개런티 안 받았다고 칭찬을 과하게 이게 너무 기사가 많이 나서 저도 좀 깐내서 이게 기자님들께서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해주셔가지고 솔직히 많이 당황했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노게런티 얘기를 얘기하지 말라니까 누가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일이 커졌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작품을 처음에 감독님이나 제작사에서 저에게 먼저 제안을 해주신 작품이 아니었고요. 저도 업계에서 돌아다니는 이 대본을 먼저 제가 보고 너무나 하고 싶어서 역으로 제안을 했던 작품이에요. 그런 와중에 저 개인적으로 부족하지만 저 부족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음에 이 화란이라는 대본을 봤을 때는 지금 기자님들께서 보신 결과물에 비해서 좀 더 거친 대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뭔가 눅눅하고 찌득찌득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혹시나 이게 제가 하고 혹시 전체적인 제작비가 늘어나면 혹시나 상업적인 영화의 그 흥행 공식이 점점 들어가면서 이 너무나 매력적인 대본의 장점이 조금 들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부족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던 건데 이렇게 많이 기사가 나서 솔직히 부끄럽고 그게 그렇게 뭐 많이 할 그게 아닌데 막 왜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지 그랬었어요. 얘기하지 말라니까 누가 그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노게런티 때 하는 요 문장의 중간에는 굉장히 비어져 있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기자님 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속이 우려나네요. 네. 네, 그리고 송중기 배우와의 호흡에 대해서 홍사빈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정말 영광이었고요. 정말로
송중기 선배님께서 현장에서 밥도 많이 사주셨고요. 이 친구들은 개런티 받았어요. 네. 예, 저는 예스 개런티인데요. 저는 몰랐습니다. 선배님께서 전 아무것도 모르고 선배님께서 맨날 밥도 많이 사주시고 편하게 해라 항상 얘기도 해주시고 액션 끝나면 항상 안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영석 씨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진짜 맛있는 걸 정말 많이 사주셨고요. 첫 번째인데 선배님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너무 전 럭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BS의 강푸른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를 누아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거인이나 파수꾼 같은 청소년 영화에 더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누아르면 사실 결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열린 결말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으로 끝을 맺은 것도 어쩌면 주인공인 아직 청소년인 주인공에게 다친 어떤 결말을 주고 싶지 않았던 감독님의 뜻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연출하시는 의도 감독님한테 여쭙고 싶고 배우님들한테는 정말로 주인공은 화란에 가는데 성공했을지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고 또 감상하셨는지 소감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이 영화를 연출을 하게 된 이제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애초에 이제 누아르 영화를 찍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폭력적인 환경과 뒤틀려 있는 그런 어른들이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한 소년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소년이 그런 상황에 휩쓸려 가면서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 때 그런 선택들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세상은 다시 본인에게 어떤 것을 돌려주게 되는가, 이런 어떤 삶에 대한 기본적 어떤 그런 물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이 관객분들께서 더 이제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무엇이 좋을까? 이것이 범죄를 다루는 이야기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방향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말에서 이제 둘이 함께 떠나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제 앞으로 위태로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둘에게는 함께 있다. 이 둘이 함께 있다. 연규 옆에는 저 하얀이라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함께 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어떨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송중기 씨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너무 적극 공감하고요, 진심으로.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처음에 이 대본 봤을 때 계속 아까 저도 첫 질문에 대답 드렸듯이 어른들이 여기서 보면은 제가 맡았던 시건이도 마찬가지고 저도 선의로 도와주려고 했었지만 저도 같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영규를, 이 어린 친구를, 이 청소년을 이 어른이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비겁하게 저 혼자 떠나거든요. 이 어른들이 이 어린 아이를 잘 좋은 세상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서글펐었어요. 처음에 대본 봤을 때도 그 점이 굉장히 좀 마음에 아팠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누아르라는 장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둡고 무거운 플롯으로 진행되는 걸 우리가 보통 누아르라고 하지만 많은 대중들이 깡패 영화야, 건달 영화야 이렇게 많이 쉽게 접근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청소년 느와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방금 해주신 질문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편입니다. 네.
네, 일단은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화란이란 영화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너무 기쁘다고 방금 생각이 든 게요. 기자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나 생각이나 해석들을 들으면서 제가 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을 듣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촬영 중 혹은 촬영이 끝나고 나서는 영규라는 친구가 화란에 못 갈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꽤나 있었지만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영규가 화란에 정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김영석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항상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항상 상상했었는데 어떻게 얘네들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화란이 아니라면 뭐 조지아나 뭐 시칠리아 같은 데 가서 그 자그마한 빵집을 운영하지 않을까. 하얀이라면 역시 뭔가 그럴 것 같다. 생명력 있게 살아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뒤편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배우 송중기 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BBC나 홍서빈 씨도 신예고 BBC는 이게 첫 연기였잖아요. 같이 호흡 맞추시면서 아무래도 그 대선배의 경력이 많으셨는데 같이 하시면서 조금 두 분 연기를 보니까 BBC는 처음인 게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잘해서 놀랐고, 홍서빈 씨도 신예라고는 하는데 신예 같지 않은 게 좀 놀랐는데 같이 현장에서 맞춰보시면서 어떻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송중기 씨는 뭐 결혼하고 아이 아빠가 되신 이후에도 꽃미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배우이신데 이번 영화에서는 귀에 상처도 그렇고 나오는 내내 이제 얼굴 톤을 죽이시는 분장을 하시고 나오시잖아요. 그쵸. 아마 제가 본 영화 작품 중에서는 아마 가장 거친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배우 송중기 씨에 대한 반응이나 아니면 배우 송중기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얻고 싶은 반응 이런 거에 또 원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원하는 반응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제가 어떤 이미지를 더 얻고 어떤 반응을 더 원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내려놓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게 제 바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너무나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색깔의 작품을, 그런 정서의 작품을 했다는 것 자체로 저는 현재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어두운 굉장히 스산한 정서를 가진 작품을 계속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 작품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의지와 다르게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계속 개인적으로는 많이 그 작품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예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개인적으로 많이 한이 됐었어요. 이런 어두운 영화를 계속 하고 싶은데 그때 못해서 그런 찰나에 이 대본을 보게 됐었고, 그때 당시에 대본을 봤을 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정서가 맞다고 확신이 들었고, 이 대본이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이렇게 소외된 굉장히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소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치검까지도. 왜냐면은 이 뭔가 마음가짐이 그리고 정서가 다 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년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회에서 소외된 이 두 소년이 겪는 이 어두운 이야기를 한번 잘 표현해보고 싶은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질문해주신 대로 이제
너무나 사랑하는 제 아기가 생겼지만 뭐 이런 어두운 영화를 한다고 이렇게 뭐 걱정이 되고 그러지는 않고요. 정말 나중에 커서 아빠가 이런 영화 했다는 거 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홍사빈 씨와 김영서 씨의 연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도 질문 주셨는데요. 아, 그렇죠. 일단 사빈 씨는 되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렇게 처음 큰 역할을 맡은 작품에서 그것도 주인공을 하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영화를 끌어가야 되는 정서를 담당하고 있고요. 굉장히 부담이 됐을 텐데 이게 지금 공식 석상이라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차분하고 묵직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지막 엔딩의 액션 장면 시퀀스들을 몇 회차를 찍었었는데 한 3, 4회차 찍었었죠. 그죠? 4, 5회차 찍었네요. 그때 저희가 뭐 아침 7시 콜인데 새벽 6시까지 서로 밤새서 한숨 안 자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 그럴 때 대화를 나눠보면 사빈 씨는 굉장히 생각이 깊고 처음 주인공을 하는데도 이렇게 서투르지가 않았었어요. 되게 부담이 됐을 텐데도 그런 애티튜드가 현장에서도 다 나왔었고 그래서 뭐 처음 하는 친구 뭐 이런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었고요. 형서 씨도 마찬가지로 형서 씨는 이렇게 과하게 칭찬을 이 친구들을 하면은 이렇게 부담될까봐 못하겠는데 그냥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리면 저희 영화가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미지가 약간 생선, 물고기 이렇게 그 이미지가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 그냥 파다다닥 튀는 막 살아있는 화로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기사 이상하게 나겠는데요? 비비 화로 이러면은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 그래요. 미안해요.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미리 사과할게요.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건데 굉장히 본능적인 아티스트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BBC가 가수로 활동할 때, 음악을 들을 때,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뮤직비디오를 연출하고 하는 그 재능들이 괜히 나오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 말고도 저희 현장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이 기사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미안해요. 예. 그 뜻이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이정우 기자라고 합니다. 그 에너지 넘치는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저는 좀 약간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왜 네덜란드에 가고 싶었을까가 궁금한데요. 화란이란 어감 때문일지 약간 불란서나 뭐 브라질, 미국, 스위스, 덴마크 이러면 약간 어색할 수 있으니까 좀 굳이 네덜란드로 했던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연규라면 고등학생 소년인데 정말 이 동네가 싫어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디로 가고 싶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이제 검색들을 할 것이다. 이 친구가 서칭을 할 것이고 하지만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복지국가, 이 네덜란드에 가면 참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런 나라다, 살기 좋은 나라다,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테고 그렇다면 이 친구가 네덜란드로 떠나는 게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화란이라는 어감도 사실 굉장히 크게 한몫을 했었어요. 이 화란이라는 어감에 계속 이제 맴돌아서 이 네덜란드라는 뜻인 그 음역어인데 내가 이게 왜 그렇게 좋을까 하고 이제 그냥 검색을 했었는데 화란의 또 다른 뜻이 이제 한자는 다르지만 모든 재난이나 재앙을 일컫는 말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화란이 맞겠다. 이게 어쩌면 이 영화의 운명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목을 화란으로 그렇게 중의적인 의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영화 엔딩 크레딧까지 몰입해서 보느라 오늘 이렇게 배우분들 이렇게 뭔가 멀끔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좀 영화 몰입이 좀 많이 깨지고서 좀 이 기자간담회를 상상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게 맞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에 몰입해서 봤습니다. 저는 우선 홍서빈 씨께 질문 하나 그리고 송중기 씨께 배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뭔가 관객으로서 봤습니다. 뭔가 제가 연기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근데 관객으로서 봤을 때 뭔가 송중기 씨와 연기해서 뭔가 그런 대립점에서 꿀리지 않는 연기를 펼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선배와 연기해서 뭔가 좀 내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고민의 과정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중기 씨께는 이 치건이라는 역할, 그 앞에서 계속 말씀하시길 이 영화가 뭔가 꿉꿉하고 내가 이런 어두운 영화를 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할래 대본을 봤다, 대본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건이 역할 굉장히 멋있는 역할이에요. 뭔가 내가 손톱도 자신의 손톱을 대신 빼고 뭔가 이 물에 빠진 아이를 대신 구해주는 역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느와르 영화니까 어쩔 수 없는데 깡패 역할이기도 합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멋있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욕망도 마음도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그 욕망이 있었고요. 시건이가 저수지에서 영규에게 자기의 사연을 읊는 씬이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 A4용지 3장인가 그랬어요. 그 씬만. 와, 이렇게 이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제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 할 때 한 씬에 17장 정도 되는 대사를 한 적은 있었는데 근데 영화에서 이렇게 A4용지가 한 씬에 혼자 따다다다 대사하는데 3장이나 한다고? 대박이다 영화 이거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치건이가 본인 사연 얘기할 때 이 치건이가 너무 불쌍했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혼자 상상 속으로 막 이미지를 뭔가 이 낚시찌에 물린 것 같은 그 답답한 느낌을 떠올리면서 대본을 읽었었는데 이 역할 내가 해보고 싶다 했었어요. 근데 하고 싶다고 했고 이 영화 할래요? 라고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읽고 그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당연히 그 주인공 연규 역할로 알았나봐요, 직원들은.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이 선배님 이거 고등학생 할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지만 그런 게 상관이 없었고 비중이 이걸 책을 처음에 전해주신 분도 야 근데 너 주인공 아니어도 되겠냐?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주셨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원래 그런 거 별로 따지질 않아서 개런티도 안 받았는데 뭐 그런 걸 따지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그 정도로 이 역할까지도 매력 있게 봤기 때문에 배우로서 잘 표현해 싶은 욕망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네. 사빈 씨한테. 네. 일단 영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행사는 처음인지라 조금 꾸미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송중기 선배님하고 연기함에 있어서 주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촬영 전날 아는 사람이다. 저분은 내가 아는 사람이다. 만났던 사람이다. 이전에 연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 식으로 저만의 마스크를 끼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 보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현장에서 첫 촬영인데 안 떠시네요.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사실은 떨렸고요. 그렇지만 매일 숙소에서 혼자 다음날 떨지 말고 잘하자 이런 생각으로 주문을 많이 걸고 저 혼자 연습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받고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예,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오승현입니다. 오늘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마지막이니까 가볍게 송중기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축하를 받으실 일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소감을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네. 또 그런 경사가 있는 후에 이런 영화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혹시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부담감은 전혀 없고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축하해 주신 만큼 감사하다고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이 축하해 주신 만큼 아기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서 제가 첫 아기라서 첫 아기죠, 그쵸? 초보 아빠라서 제 와이프도 초보 엄마고 이렇게 빨리 크는 줄 몰랐어요. 막 정말 진짜 빨리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 옆에서 잘 같이 지내면서 좋은 사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 영화를 또 이렇게 지금 이 타이밍에 또 소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 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부담감은 전혀 없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기자님들 오늘 다양한 질문 감사드리고요. 기자간담회 마무리에 앞서서 마지막 인사 말씀 이번에는 김영서 씨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서 씨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인사드렸던 것만큼 이렇게 극장에 제 영화 걸리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래서 그 부분은 가장 떨리는 것 같아요. 긴장되고 이제 정말 열심히 홍보해서 10월 11일에 저희 화란이 개봉을 하는데요. 잠깐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갔다 왔던 깐네에 갔다 왔잖아요. 정말 꿀맛 같은 그 꿈은 잠깐 이제 좀 보내버리고 현실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영화 관객분들께 많이 귀여움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홍보 열심히 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기사 부탁드리고요.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 길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개봉하면은 저도 역시나 선배님 따라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 영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떨려서 말을 서투르게 했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희 영화 같이 함께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관객분들도 정말 이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홍보 일정까지 열심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